오늘 리뷰는 바로 HG UC 건담 DR6 바잠2 리지온 노획 사양. 오래간만에 AOZ 시리즈 리뷰입니다. AOZ 리부트 건담 인레 검은 토끼가 꿈꿈이라는 쪽에서 등장한 바잠2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물은 그 운드워트예요. TR6 운드워트가 내용물이고 거기에 팔다리가 바잠이 달렸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AOZ 버전 바잠이 있잖아요. 또 그거랑은 또 느낌이 다른 거죠. 발매는 2024년 8월달 외판정으로 발매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재판할 때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4,800엔, 국내에서는 57,600원에 판매됐습니다. 패키지는 상당히 큰 편인데 사실상 이 기체도 짬뽕 기체라서 이것저것 많이 섞여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박스가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러 가보도록 하죠. 조립하고 돌아올게요. 바로 리뷰 보도록 합시다. 자, 조립하고 들어왔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구성 자체는 이제 본체 구성은 좀 심플한 편인데 아니 박스가 그렇게 컸는데 이거 왜 이렇게 심플하지? 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까 설정상으로 이 친구는 짬뽕이라 그랬잖아요. TR6 운드워트를 소체로 해서 그 주변으로 뭐 우슬라 파츠라든가 아니면 바잠의 파츠들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왜 박스가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바로 정크입니다. 이것저것을 짬뽕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크가 남는데 단순히 들어가는 상품의 종류만 해도 총 5종류의 런너가 들어가요. 그 얘기를 잠깐 해보죠. 일단 이 바잠2를 위해서 새로 들어간 런너들입니다. G런너랑 H런너가 1, 2번씩 해서 총 4장의 런너가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파츠는 전부 다 씁니다. 여기 남는 게 없고요. 그리고 바잠 AOZ 리부트 버전의 런너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몇 장이지? 6, 7장인가? 8장쯤 되네요. 8장인데 모든 런너에서 정크가 남아요. 지금 빨간 색깔 외장 부분에도 지금 머리라던가 뭐 그 외 외장 파츠부터 해서 백팩이나 발칸보드, 뭐 안테나, 몸통, 그 외에도 그 고간부라든가 그 외에 프레임이라던가 등등등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 있는 런너 TR6가 소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운드워트 런너. 사실상 운드워트의 다리는 그대로 쓰고 있다 보니까, 정확히는 하체겠네요. 하체는 그대로 쓰고 있다 보니까 운드워트의 런너도 그냥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쓰던 팔이라든가 이런데 뭐 프레임 부분, 그리고 외장, 머리 뭐 등등, 그리고 뭐 그 외에 빨간색으로 된 외장들도 있고, 그리고 뭐 다리나 몸통, 안테나도 여기 있고요. 그 외에 프레임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몇 종류 봤죠? 3종류? 여기에 소소하게 저 허리 분할 때문에 헤이즐2 런너도 들어있습니다. 그 운드워트 베이스로 만들었던 그거 있죠? 헤이즐2 검은 색깔 그거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 있는 게 운드워트 사이코 블레이드 커스텀 런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운드워트 AOZ 리부트판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짬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정크가 여기도 있어요. 다 정크가 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재밌는 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바잠2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무기 없는 운드워트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가다 써가지고 빨간 운드워트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안테나는 하얀색으로. 그리고 이 바잠 AOZ판의 이 파츠들을 이용을 하면은 모노아이 클리어만 없는 바잠이 나오거든요, 또? 그래서 이거 하나를 포기하면은 HG 2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박스가 큰 거예요. 지금 정크가 몇 개야? 정크만 해도 HG 하나는 최소한 하나는 나와요. 이것만 해도. 그리고 폴리캡도 많이 남아요. 이런 폴리캡들은 뒀다가 그냥 커스텀하거나 할 때 쓰면 좋죠. 뭐 이런 식이다. 대략적으로 런너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런너가 겁나 많은 거에 비하면 정크가 엄청 많아요. 매뉴얼도 잠깐 보면 여기에 뭐 다 X표입니다. 위에부터 싹 다 뭐 런너에서 한 파츠 한 4, 5개 쓰고 다 정크고 막 그래요. 중간중간에. 그래가지고 딱 처음에 조립할 때 여기 있는 X 표시되어 있는 파츠들은 그냥 다 떼어놓고 조립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무수한 정크의 향연이었다는 거. 그리고 스티커를 한번 보면은 일단 테트론 실 리지온 마킹이 이것저것 들어갑니다. 실제로도 몇 가지 붙기 때문에 다 부착을 했고요. 그리고 호일실 같은 경우도 좀 포인트로 좀 들어가더라고요. 흰 색깔 몇 군데, 뭐 아니면 회색깔, 내부 색 채울 거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무장입니다. 그레네이드 달린 빔 라이플. 위에 있는 게 그레네이드 런처고요. 밑에가 빔 라이플. 이 밑에 있는 빔 라이플은 이 바잠 AOZ 리부트 버전에도 있었던 그 빔 라이플이고요. 바잠 2에서 요 그레네이드 런처가 추가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엔 리지온 엠블럼이 이제 마킹 실이 하나 붙게 되고요. 요 빔 라이플 자체도 우리가 바잠이라고 하면은 기억나는 그 무장 느낌이 많이 나죠. 파츠 분할 자체도 검은색과 회색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위에 있는 그레네이드 런처 같은 경우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짜잔! 분리가 돼서 손잡이를 펴서 이렇게 양손으로 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무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위에 있는 조인트를 통해서 이 바잠 라이플 특유의 이 팔 상박이랑 연결하는 것도 이 그레네이드 런처 이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 팔에다가 이 무장을 다 연결하는 것도 돼요. 심지어 이 그레네이드 런처 쪽은 이렇게 회전시킬 수도 있어서요. 양방향 어느 쪽이든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빔 라이플에 있는 연결 조인트도 이렇게 관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팔꿈치 굽히는 거에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도킹! 짜잔! 근데 이렇게 두는 게 또 볼륨감이 있어가지고 박력 있고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빔사벨 이펙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빔사벨 이펙트입니다. 이건 그냥 초록색 클리어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 빔사벨 수납부가 뭐 다리? 뭐 어깨? 아닙니다. 고간 안에 있어요. 이 골반 자체가 서브암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안에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꺼내 보도록 하고요. 그 꺼낸 서브암을 위한 서브암 프레임 파츠입니다. 꺼낸 서브암을 여기다 연결해서 진짜 서브암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추가 연결 파츠입니다. 그리고 그냥 바잠 AOZ 리부트판 리지온 노획 사양일 때 사용하던 그 다리 호버포드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에 있는 호버포드에다가 이걸 장착해서 그대로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발매했었던 운드워트 사이코 블레이드 커스텀 때와는 다르게 머리가 2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잠2의 이 헤드는 뭐냐? 바로 엘레노아 세틀라이트 링크 시스템 연결할 때 그 헤드입니다. 원래는 하나였던 안테나가 갈라져서 이제 건담의 헤드처럼 변형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화성 상공에 있는 엘레노아 감시 위성이랑 연결해서 사이코뮤 링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시 위성으로부터 이제 전황이라든가 주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이제 데이터를 전송받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전투 상황을 뒤집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이용한다거나 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본체 안테나 하나짜리냐 2개짜리냐를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헤드를 교체해가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건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잠2 리지온 노획 사양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꽤 큰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이 친구 설정보다 아마 스케일이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크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실제 운드워트랑 이런 거 뭐 조합되어 있는 애들 비율 맞추려면은 좀 커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좀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역시나 오랜만에 또 비교해봅니다. 퍼스트 건담과 비교. 짠! 뭐 안테나만 놓고 보면 한 1.5배 더 커 보이는데요. 거의 그냥 퍼스트 건담이 이게 흉부 정도까지밖에 안 오니까 꽤 크죠. 그래서 사이즈를 직접 재보면 정수리까지가 한 15cm 가까이 조금 넘네. 15cm 조금 넘는구나. 근데 안테나까지 하니까 19cm 가량 나옵니다. 꽤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봤을 때는 일단 몸통은 운드워트가 들어가 있는 게 확실한 것 같고 허벅지까지도 운드워트고 다리랑 팔이 바잠 거고요. 그리고 뒤로 봤을 때
뒷모습이 또 운두워트에서 많이 보던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조립할 때도 적어도 이 하체만큼은 운두워트 걸 거의 그대로 써요. 이 다리부터 시작해서 골반까지는 거의 운두워트 걸 다 많이 쓰거든요, 갖다가. 그래서 그냥 다리 자체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분리해가지고 운두워트 다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상체는 이제 아예 고정형 프레임이 아예 새로 들어가가지고 이쪽은 변형이 안 된다는 거. 자, 그럼 머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안테나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이렇게 원래 바잠의 안테나 자체가 이게 높게 솟아있는 그런 안테나잖아요. 바잠2 역시 동일한 스타일로다가 이제 안테나가 만들어져 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접혀졌다 펴졌다 하기에는 이제 스케일상 좀 두께라든가 무리가 있었겠죠. 그리고 정작 펼쳐지고 나면은 이게 비교를 해보면 정수리에 다른 게 생겨요, 이제. 그래서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HG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가만 보면 안테나 자체에도 패널 라인 멋지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 꽤 취향이네요.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머리 부분 약간 운두워트의 개량형 같은 느낌으로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쪽 얼굴은 건담 페이스거든요. 운두워트스러운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눈 쪽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눈 양옆으로 발칸에다가 발칸과 눈 사이에 이렇게 외장이 뾰족 튀어나와 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통수로 가보면은 이쪽도 분할되어 있는 그런 형태도 볼 수 있고요. 뒤통수를 감싸고 있는 동그란 이런 외장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몸통으로 가면은 몸통에는 스티커 쓰는 게 없어요. 검은색, 흰색, 회색 다 분할이에요. 그래서 이 정중앙에 있는 이 부분도 흰색 깔 부분이나 검은색, 내부의 회색 다 분할이고요. 목 주변부터 해서 그리고 이렇게 옆구리 따라 내려오는 이런 동력선 형태의 이런 하얀색 파츠가 하나 보이거든요.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분할로 처리되어 있다. 그리고 뒤쪽을 보니까 운두워트다 라는 느낌의 뒷모습도 등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아예 빼고 보면 뒤에서 봤을 땐 그냥 대놓고 운두워트입니다. 운두워트의 몸통 뒤쪽 그리고 어깨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흉부 아래쪽이나 이런 부분도 각진 외형의 디자인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다. 이게 또 AOZ 시리즈의 특징 중 하나가 각진 그런 엣지 부분 그런 건데 HG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그러면은 요 양옆에 거대한 외장은 그럼 이게 운두워트의 팔이겠구나. 맞습니다. 팔이 접혀져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여기가 어깨 앞쪽으로 팔 굽혀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 이것도 이렇게 팔을 빼고 보면 운두워트의 팔이 접혀져 있다라는 그런 모습인 걸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외장을 한 겹 더 씌워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흰색으로 분할되어 있는 부분 보이고 이 위쪽 같은 경우는 위로 슬쩍 잡아당겨주면은 짜잔! 이렇게 미사일 런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동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 자체는 약간 그 헤이즐 우슬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C형 파츠로 되어 있는데 이 위로 잡아당기면 잘 빠져요. 그래가지고 뺄 때는 조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 팔을 달아뒀던 어깨 볼 조인트 끼운 거 있죠. 이 부분이 이전에 발매한 다른 애들의 어깨 조인트와도 호환이 되는 부분이라서 아예 공식에서도 원하는 어깨를 가져다 끼우세요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깨부터 팔 쭉 보면은 바잠이네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쪽은 그 AOZ 리부트 바잠의 팔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기본적으로 파츠 분할 자체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뭐 패널 라인이나 이런 것도 뭐 심플하게 파츠 분할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특별히 뭐 있다 그러면은 팔 바깥쪽에 리지온 엠블럼이 들어간다? 마킹이 양쪽으로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부착해주면 이쁩니다. 그리고 골반 부분이 또 운두워트의 그것이죠. 딱 봐도 이 거대한 골반, 운두워트네 그런 느낌인데 여기도 다리 안쪽에 이 골반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운두워트인데 아예 그냥 사실상 운두워트 거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쪽에 동그란 이런 드럼 프레임이라든가 그 안쪽에 이런 빨간 색깔의 외장 모양이라던가 이런 것도 운두워트에서 많이 봤던 그거죠. 뒤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추가 외장까지 달려있는 형태고요. 이쪽에 속을 채워놓은 이 흰색 스티커가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뒤쪽 골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흰색은 프레임이 다 분할되어 있고요. 리지온 엠블럼 하나 싹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뒤쪽에서 봤을 때도 이제 안쪽 프레임이
꽤나 멋지게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듯이 이 허벅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운드워트의 그것입니다. 그나마 허벅지 앞쪽으로 신규 파츠가 새로 들어가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뒤에 접혀져 있는 이거 가동하죠? 운드워트의 다리입니다. 이렇게 발까지 다 전개할 수 있는 기본 운드워트의 기믹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조립 방식 자체가 그 사이코 블레이드 커스텀으로 조립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무릎 관절 아래쪽으로 이제 바잠의 다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리지온 노획사양이라 바잠의 다리랑 팔을 쓴 거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원본은 헤이즐 걸 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바잠의 팔다리 달고 있는 거는 리지온 노획사양이다. 그래서 리지온 노획사양답게 이 호버포드가 종아리에 달려 있고요. 그거에 관련된 프레임이 또 다리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의외로 이쪽은 분할이 좋습니다. 정강이에 있는 이 거대한 스러스터부터 해서 발목 바깥에 있는 이 덕트 디테일까지 흰색은 다 분할되어 있고요. 그나마 작은 부분들, 이런 조그만한 내부 흰색 테두리, 프레임의 컬러, 요 내부를 채워놓은 회색, 요런 게 스티커 처리되어 있어요. 대신에 요 종아리에 있는 호버포드에 있는 흰색도 스티커 처리인데요. 이건 내부에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접어 붙여주는 방식. 스티커가 어렵진 않더라고요. 안으로 접어 붙이는 거는 이 허리에 있는 거랑 요 정강이 작은 거, 요거 정도? 그리고 이 발목의 디테일이 바깥쪽과 안쪽이 다릅니다. 이 안쪽에 있는 작은 것도, 이것도 분할로 처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작은 것까지 분할을 잘 해줬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요. 대신에 이 뒤에서 봤을 때 보이는 버니어 있죠? 여기 밑에 있는 회색, 흰색, 이게 스티커입니다. 아예 대놓고 그냥 스티커를 붙여버리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발 자체는 되게 힐을 신은 것 같은 작은 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목 자체는 볼 조인트의 아래쪽에 축이 있어서 꽤나 많이 움직입니다. 안테나 사이즈 때문에 양옆에 좀 간섭이 있긴 한데 그래도 고개를 들거나 아니면 숙이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팔을 앞으로 들려고 할 때 아예 운드워트의 팔이 같이 움직여버려요. 아무래도 바깥쪽이 좀 더 타이트한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안쪽은 이렇게 빼보면 이렇게 축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관절 부분이 바깥쪽 볼 조인트보다 쫙 약간은 좀 더 느슨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깨를 잡고 팔을 들고 해줘야 좀 편하다. 그리고 바깥쪽 팔 볼 조인트 연결이고요. 그리고 어깨가 살짝 가동되면서 팔을 옆으로 좀 크게 들어 올려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 회전 같은 경우는 팔꿈치 바로 위에서 이렇게 가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볼 조인트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스윙하거나 막 꺾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되어 있고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굽혀진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외장이 위에가 넓으니까 간섭이 빨리 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하박 자체도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씩 꺾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 손목도 안쪽으로 많이 꺾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허리 가동은 운드워트의 그 느낌인데 외장 간섭이 좀 많아요. 여기저기 많아서 일단 회전은 거의 불가능. 대신에 안쪽에 볼 조인트를 하나 새로 심어놔가지고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좌우로 스윙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들고 조금씩 들거나 조금씩 숙여주거나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데 이거는 가동이 조금 벅찹니다.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냥 아예 이 골반 앞쪽 내부 공간 자체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가동에 제약이 좀 있다. 그리고 고관절은 운드워트의 그것입니다. 안쪽에 프레임이 싹 하고 얼굴을 살짝 내밀죠? 그래서 다리 들고 내리는 거는 큰 지장은 없어요. 대신에 드는데도 크게 드는 느낌은 아니죠. 허벅지 자체가 많이 두껍기 때문에 이제 바로 어깨 쪽이랑 간섭이 생겨버리죠. 대신에 방금처럼 이렇게 골반을 옆으로 빼고 가동한다 그러면은 좀 간섭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허벅지 뒤쪽으로 운드워트의 발이 접혀져 있잖아요. 지금 접혀져 있는 다리잖아요. 그래서 뒤쪽 프레임이랑 간섭이 심합니다. 허벅지 회전하는 게 불가능은 아니지만 완전히 밀착한 상태에서는 공간이 많이 안 나오고요. 살짝 이렇게 빼고 움직여줘야 좀 이제 가동할 때 어느 정도 움직여준다라는 느낌이고, 옆으로 드는 것도 보면 옆으로 들면서 또 프레임이랑 간섭이 생겨요. 그래서 드는 것도 약간 제약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보면 무릎도 지금 운드워트 다리에 연결된 프레임인 거거든요.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게 운드워트 이 다리 안쪽 프레임에다가 연결해 놓은 거라서 이 밑에가 또 이중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라? 호버포드가 간섭이 엄청 심하죠.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는 다리 거의 못 움직인다 라고 봐야겠고요. 호버포드를 아래로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은
공간이 생기면서 꽤 많이 움직이는 무릎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다 보면은 요 운두어트의 무릎 관절이 가동을 하면서 이렇게 막 무릎이 앞쪽으로 막 가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각도 만들 때는 이런 것도 좀 참고하면 좋겠죠. 그리고 발목은 꽤나 튼튼한 볼 조인트가 이렇게 뒤로 꽂혀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좌우로 공간이 많진 않지만 꺾을 수 있고, 안으로 꺾는 것도 그 해당 볼 조인트에서 이렇게 담당을 해주는데, 역시 가동 범위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뒤 가동할 때 이게 축관절이 하나 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앞으로 꺾거나 뒤로 뻗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고, 발 자체도 가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공간이 많이 안 나오긴 하지만 무릎 꿇기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무릎 꿇어서 제대로 이렇게 앉혀놓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리고 좀 바닥에 멋지게 세우고 싶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운두어트의 다리는 살짝 펴주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서 다리를 좀 더 뒤로 가동하면서 허벅지를 가동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은 좀 낫더라고요. 훨씬 포즈 잡는 것도 수월해지고요. 바닥에 세울 때도 이 다리의 각도를 더 많이 쓸 수 있어지니까 더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액션 포즈 보기 전에 뭐 이제 기믹이라든가 뭐 헤드 교체라든가 이런 것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무장 들려주기부터. 일단 바잠특, 이제 손 옆으로 돌려서 잡아야 되고, 이게 팔 바깥에 외장이 있다 보니까 손을 한번 빼야 됩니다. 빼고 손등 제거, 손잡이에 가서 일단은 손잡이 먼저 쥐어줍니다. 잘 쥐어주고, 자, 이렇게 쥐어졌으면은 팔 외장을 손잡이 옆에 공간으로 밀어 넣으면서 손을 끼우면 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팔 하박도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는 가동이 있다 보니까 이걸 최대한 편 다음, 그 다음 손을 넣어주면 됩니다. 끝까지 딱 넣어준 다음 이제 상박으로 가서 조인트를 가동시켜서 상박에 연결. 짠, 이렇게 위아래가 다 연결이 된 상태 완성. 이렇게 무장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빔사벨도 한번 꺼내봐야겠죠. 아까 고간에 서브암이 있다 그랬잖아요. 서브암 겸 빔사벨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뒤에서 보면 좋습니다. 이게 안쪽에 프레임을 한번 빼야 돼요. 살살살 달래가면서 빼야지, 안 그러면은 빨간색 외장이 분해돼 버리더라고요. 잘 프레임을 빼주고, 서브암 조인트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앞에 있는 구멍에 잘 맞춰 끼우고, 안쪽에 있는 빔사벨을 꺼내고, 그리고 앞에 있는 서브암에다가 장착! 그리고 빔사벨 이펙트도 껴줍니다. 그 다음 다시 밑으로 가서 프레임 다시 장착! 이 C형 파츠에 잘 맞춰 끼워주면은 이렇게 서브암 빔사벨 전개 완료! 이런 식으로 이제 서브암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물론 빔사벨은 그대로 빼가지고 서브암이 아니라 그냥 손에다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쥐어주는 것도 가능하지요. 그리고 그레네이드 런처 기믹도 써보죠. 그대로 떼가지고 뒤에 조인트를 돌려서 그대로 아까 라이플 위에 끼웠듯이 얘도 그대로 껴주면 됩니다. 짠! 장착!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손에 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아리로 가보도록 합시다. 호버포드! 호버포드는 이 뒤쪽에 구멍들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 맞춰서 이 호버포드 파츠를 끼워줍니다. 잘 끼워준 다음에 프레임을 아래로 슬라이드. 양 끝에서 락이 걸려요. 끝에서 딸깍 하면서 들어가고, 나올 때도 끝에서 딸깍 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음 관절을 가동시켜서 발이랑 수평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양쪽 다 해보도록 할까요? 외장 파츠를 끼우고 프레임을 슬라이드하고 밑으로 꺾고.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호버포드 전개 완료! 무장과 장착하고 있는 옵션류를 사용하면은 전부 썼을 때 이런 느낌. 서브암 전개, 호버포드 전개, 뭐 무장도 다 들었고요. 마지막 알아볼 기믹은 헤드 교체입니다. 바로 그냥 머리를 교체하면 되는 거니까 머리 빼줍니다. 그냥 탁 하고 빼주고 머리를 그대로 교체. 엘레노아 세틀라이트 링크 시스템 가동! 약간 유니콘 건담 떠오르는 느낌이죠. 안테나가 둘로 갈라진다? 유니콘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이쪽도 이쪽대로 이제 안테나가 벌어지는 기믹이 참 독창적이다 할 수 있겠죠. 얼굴이나 이런 건 그대로입니다. 사용하는 스티커 느낌도 그대로고요. 발칸 분할되어 있는 것도 똑같고 기본 조형은 같아요. 그나마 이 머리 위에 있는 외장이 드러난다 라는 게 좀 많이 다른 그런 형태인 거죠. 먼저 서브암 빔사벨 액션! 서브암에서 빔사벨 꺼내 잡고 그대로 이제 적을 견제하는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고요. 그리고 빔사벨을 들고 적에게 돌진하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그래도 손에 쥘 수 있고,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좀
호버포드 작동하면 좀 더 굽혀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나름 박력 있는 포즈가 나오는 게 뭐 좀 장점이라면 장점이겠네요. 되게 덩치 있는 모습인데 은근히 포즈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되게 평범한 형태로 해서 빔삽을 그냥 휘두르는 느낌으로 한번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허리가 돌아가는 게 약하니까 허리 가동이 좀 스윙이나 이런 건 돼도 좀 전반적으로는 약한 편이라 좀 아쉬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은 했는데 의외로 되게 잘 됐어요. 그리고 그 느낌에서 약간 변화를 줘서 라이플 액션, 기초적인 라이플 액션입니다. 무릎도 좀 굽혀가면서 가볍게 라이플 발사하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고요. 그리고 그레네이드 런처와 라이플을 양손에 들고 사용하는 모습. 뭐 그레네이드 런처 자체도 별도로 분리할 수 있으니까 뭐 깔끔하게 모양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김에 머리도 바꿔봤습니다. 확실히 안테나가 갈라져 있으니까 더 세 보인다라는 느낌은 있네요. 분명 안테나 하나짜리일 때는 뭐랄까 바잠이긴 하네 이런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은 갈라지니까 이게 바잠? 그래서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호버포드를 전개해서 이동하고 있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싹 하고 지면을 쫙 이동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뭐 포즈 다 떠나서 무장 다 떠나서 AOZ 애들 그냥 이렇게 멋지게 서 있고 그리고 바잠2도 안테나 하나짜리가 더 멋지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웹판정판 HDUC 건담 TR6 바잠2 리지온 노획사양 리뷰를 해봤습니다. 빨간 모습이 이런 외형이 굉장히 또 멋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간의 V자라든가 이런 것도 분할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정말 스티커 은근 몇 군데 쓸 뿐이지 대놓고 다 쓰진 않는다. 적어도 그렇긴 하고요. 그리고 확실히 딱 보자마자 멋지긴 하죠. 제가 그래서 아직 저 AOZ 복귀한 거 아니고요. 복귀한 거 아니고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거 멋지다 하는 거 맞아 저거 괜찮았어 하는 것들만 좀 이게 띄엄띄엄 사고 있어요. 다 사진 않고 있어요. 이게 사실 저는 처음에 운드워트 사면서 야 이제 이 운드워트를 코어로 다른 것도 다 만들 수 있겠지 라면서 이제 막 앞으로 파츠가 막 이것저것 나올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행복회를 돌렸었는데 그냥 나중 가니까 다 합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운드워트를 제가 2개씩 샀나 그랬던 것 같은데 헤이즐도 그래. 헤이즐도 아마 2개씩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시간 지나니까 그냥 다 파츠 다 갈아 엎어가지고 합본으로 나오니까 어라? 솔직히 이 바잠2도 바잠이랑 운드워트랑 조합하겠지? 합본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합본이 확실히 좋기는 해요. 이제 프레임이나 이런 거 새로 만들면서 좀 더 이제 결합이나 이렇게 견고해지기 때문에 적어도 그 운드워트의 그 흐느적거림을 안 느껴도 되긴 합니다. 확실히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뽀뽀쉐.